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제가 최근에 보면서 깜짝 놀랐던 뉴스인데요. 일본의 아주 이색적인 포옹 카페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런 거라고 해요. 기사에 의하면 이제 일본에 있는 포옹 카페에서는 낮잠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 직원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 20분 정도 낮잠을 같이 청하면서 나란히 누워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의 이렇게 눈을 응시를 하거나 직원한테 좀 기댈 수 있고 또 포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한 3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되게 찬반의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거는 우리 연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나라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사실 뭐 키스방 이런 거는 이미 뭐 우리도 얘기 나온 지 오래됐고, 맞아요. 뭐 사실 어디 카페를 가면 대화를 나눠주는 뭐 여성 제 손님들이 여성 직원들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뭐 여친 대행 서비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역할 대행 서비스 이런 거 있다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객 서비스도 있고 뭐 역할을 대신해주는 엄마,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필요한 모임에 엄마를 이렇게 그쵸. 엄마가 없는 분들이 엄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실 분을 이렇게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애인까지 데이트 상대를 대행해주는 맞아요. 그런 서비스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여자친구 대행, 여친 대행 이런 걸 쳐봤더니 남친 대행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 업체에 대한 후기를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후기가 없으니까 지식인에다가 또 올린 그런 질문도 봤어요. 그래서 이 불법 서비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답변자가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이렇게 올렸더니 또 질문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구상에서 대화를 할 상대가 1도 없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 이런 거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되냐, 이렇게 또 답을 달는 그 좀 짤막한 그 지식인 대화도 제가 봤거든요. 그 그러면서 답변이 슬프네요. 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보면서 정말 친구가 이렇게 지구상에 정말 1도 나와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는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그런 친구 대행 서비스를 검색하는 분이 있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은 많이 상담도 받아요. 네. 요새 연애 코칭 서비스를 과외처럼 그 연애 코칭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분란이 생겼을 때 이 약관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법률 상담도 종종 있고요. 똑같은 형태가 조금 발전되면 이제 결혼 소개, 남녀를 소개하는 그런 서비스 매칭에서도 이게 서비스가 다 이루어진 것이냐 만 것이냐, 대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상대방 뭐 성별에서 이제 불만이 많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신청자분의 문제인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법률적인 분쟁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을 종종 상담하고 있거든요. 네. 이 관계의 문제가 결국 법률 문제로 넘어가는 사례들을 저는 보고 있어서 사실 우리 시대가 되게 이 관계를 결국은 이제 돈으로 사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뭐. 네, 일단 굉장히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분절이 되어 있고 고립이 되어 있구나 하는, 개인이 이런 개인의 고립성이 굉장히 심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히키코모리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잖아요. 제가 봤던 그런 포옹 카페 이런 서비스도 그렇게 이제 은둔하는 사람들, 정말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혼자 이렇게 섬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인간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맞아요. 찾아가는 거 아닌가? 사람의 온기를 통해서 편안한 시간을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네, 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안타깝죠. 근데 저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일단 그 안에서 둘만 있는 거잖아요. 여성이 네, 충분히 네. 보호될 수 있는지 뭐 마찬가지로 남성도 그럼 카메라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사전에 어디까지 스킨십을 허용되는 스킨십이고 아닌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이제 뭐 그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여성의 경우에는 그게 뭐 남성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남성과 이제 단둘이 있는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게 정말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거는 머리를 기대는 정도, 뭐 포옹을 하는 정도인데 머리카락을 만지면 안 네, 돼서 머리카락을 만지면 안 된다던가 포옹을 했는데 뭐 꽉 끌어안으면 안 된다던가 어떤 손을 잡는 것도 안 된다던가 뭐 이렇게 서비스에 어떤 그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선을 넘었을 때 이게 잘못하면 성폭행, 성추행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어떤 뭐 위약금이라든지 뭔가 뭐 가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그 행위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게 또 보상이 되고 이게 과연 이게 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인 것인지 이런 것에 관련된 법률이 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꼬리에 물고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거잖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가? 네. 자기 신체를 성적인 판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게 성매매 합법화 논란의 중심인데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로 예전에 왜 홍대에서 본인의 신체를 돈을 받고 신체를 만지도록 했던 그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그 경계선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저는 여성들이 이제 그 카메라 경찰들이 달고 다니는 몸에 다는 카메라를 달지 않고서는 이제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늘상 있는 분쟁의 대상이 나는 계약 당시에는 이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럼 나는 계약 당시에 만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은 만지면 안 된다는 내용은 들었지만 가슴은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던데요. 예, 뭐 무슨 셔츠방, 셔츠룸 그거 보셨어요? 진짜 충격적이던데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게 전제겠죠. 그리고 광고에는 만지는 건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불법 성매매 업소와 뭐가 다른가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뭐 포옹 카페 같은 데서 머리카락은 만지지 말아라. 그럼 뭐 가슴도 만지지 말아라. 그럼 신체의 모든 부위 만질 수 있는 접촉 가능한 모든 부위에 대해서 만질 수 없고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러거나 포옹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아니 근데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자제를 못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는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여성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알바를 했잖아. 그렇죠. 라는 건 이제 또 사회적인 비난의 시선? 그건 또 있으면 있죠.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을 보내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복잡 미묘한 문제가 별무늬처럼 이렇게 톱니바퀴로 이렇게 맞물려서 생기는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실제 강남에서 셔츠룸에 대한 광고가 막 이렇게 뿌려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선가 조만간 일본의 문화를 너무나 답습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선가 이런 포옹방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거를 굉장히 비난하는 시선들도 있어요. 일본에서도 네티즌들이 이런 포옹 카페를 보면서 야, 이게 성매매업소랑 뭐가 달라 이러면서 야, 진짜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겹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진짜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외로운 사람에게 그런 어떤 잠깐의 정서적인 이런 안정감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니까 힘든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그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상황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매매 합법화, 극단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매매도 합법화하고 모든 것을 계약에 의해서 하되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그 선을 엄격하게 정하고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또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을 지키자. 라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성매매 그렇죠. 합법화 주장과 똑같은 그렇죠. 맥락의 이제 논란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각 주제별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법으로 어떤 그 기준을 다 정할 수 있는가? 그게 좀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옹 카페, 예를 들어 그렇게 했는데, 머리카락은 만지면 안 되지만, 여기는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허용이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 건지를 다 구체적으로 이걸 나열을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다는 게 어렵죠, 당연히. 굉장히 어렵죠. 법률가로서도 진짜 어려운 네. 게, 이제 이렇게 몸에 차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포옹을 하다가 머리를 만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지? 이제 계약상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포옹을 하다가 머리를 만진 것은 추행일까? 이제 신고가 될까? 그럼 합의가 가능할까?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요. 지금도 여자 친구랑 교제하다가 성관계가 있었을 때, 성적 접촉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원하지 않았으면 추행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상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건데, 와,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저는 답답한 게 사실 현대는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보장되는 사회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권이 이렇게 보장이 되면서 너무 인간성이 소외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인간성 소외가 굉장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인간을 굉장히 정말 그 소외시키고 어떤 면에서 그 인간성이 파괴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기 어려우니까 그게 전부 다 돈으로, 인스턴트로, 일회용으로 네. 해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슬프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미 너무 개인주의화 됐고, 인간 관계를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오랫동안 쌓아가는 것에 대한 불신, 거기서 오는 상처나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짧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가족 간에도 사실 힘들어서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추세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개인의 자유와 또 인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관계 맺는 일이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 정말 힘들어져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개인의 인간성이 이렇게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젊은 세대에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일본의 그런 포옹 카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금세 들어와서 일상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슬픈 생각이 드네요.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려도 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서로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인간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관계요. 싸우고 화해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해하고 그렇죠. 때로는 그게 피곤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관계, 복잡 다단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하고 그것이 결국 그냥 인간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